작년에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서 선정한 2023년 올해의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 답은 바로 authentic이었습니다. 이 authentic이란 단어는 진실한, 참인, 진짜의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건데요. 이 명사형인 authenticity,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실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진실성이라는 것, 특히 소통에 있어서의 진실성은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 정보원의 진실성 부분, 그래서 소스의 진실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메시지의 진실성, 세 번째는 그 상호작용의 진실성, 이렇게 3가지로 먼저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 당신은 누구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바로 이 정보원의 진실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몇몇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빌 게이츠의 편지라고 해가지고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레슨, 교훈들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편지가 돌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들이었어요. 이 빈부, 노소, 동서 막론하고 우리가 다 취약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기일수록 중요한 거는 이 가족의 가치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물질적인 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빌 게이츠가 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유명인들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을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나한테 보내주면은 내가 거기에 돈 붙여가지고 2배로 만들어서 자선기관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아주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기업가들이 하겠다니까 여기 혹해서 돈을 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사기였죠. 뭐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이렇게 유명인 대기업 회장, 부회장의 그 계정을 사칭한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보원의 진실성에 관한 그 아이덴티티에 관한 부분이었다면은 사실은 메시지의 진실성에 관한 논의도 여러분들 익숙하실 텐데요. 가짜 뉴스라는 말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고, 보다 공식적인 그런 전문 용어로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인포데믹이란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삽시간에 널리 빨리 확산이 됨으로 인해서 문제에 대한 그 진단을 정확한 진단을 막고 해결책을 구하는 것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나쁜 정보, 옳지 않은, 사실이 아닌 틀린 정보가 전염병처럼 빨리 확산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 이것을 이제 인포데믹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메시지의 진실성이 훼손된 사례들 좀 몇 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코로나 시국에 이제 영국에서 5G 기지국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믿고 사람들이 이 5G 기지국에 막 방화를 했어요. 불을 지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주 슬픈 비극적인 사건으로는 이 메탄올이 코로나 예방과 그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메탄올을 마심으로써 사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정보의 사실성이 훼손된 그런 그 메시지의 진실성이 훼손된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아주 다양한 맥락에서 발견되는 실제의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그 상호작용의 진실성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실제로 대화를 나눈 게 아닌데도 마치 대화를 나눈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거나 역으로 실제 사실은 내 이름을 걸고 내 메시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진짜 내 모습은 아닌데 하는 자괴감, 공허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종류의 소통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연구를 좀 진행하면서 몇 가지 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진실성이라는 게 뭐냐? 제 눈의 안경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 진실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 메시지 진실성 관련해서 주로 이 허위 정보 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같은 이렇게 객관적인 메시지의 속성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편향,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편향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프로세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 능력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인식을 할 때 그거에 바탕으로 해서 좀 지적으로 겸손해질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정보들, 이것들의 진위를 제대로 판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도 생길 수 있고 능력도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람들이 또 항상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 방향의 결론이 나면 팩트체크 메시지 남들하고 공유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건데요. 더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별로 공유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저희가 그럼 이 팩트 체킹을 누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이걸 보기 위해서 세 가지로 다르게 했거든요. 전문가들이 하는 경우와 크라우드 소싱으로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AI가 팩트 체킹을 하는 경우로 나눠서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그 결론이 본인 입맛에 맞으면 사실 누가 팩트 체킹을 했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방금 본 것처럼 사람들한테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모티베이션, 동기만 부여하면 충분한가?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가짜 뉴스의 위협에 대해서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이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그냥 이거 위험해, 조심해, 이렇게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설득 이론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효능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능감을 일깨워주는 거. 그러니까 리터러시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것은 가짜뉴스가 얼마나 만연해 있고 심각한 문제인가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가까지를 알려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보고자 했던 거는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거냐 아니면 매스미디어를 통한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메시지의 숨은 의도를 의심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진실한 메시지인가, 이걸 의심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스미디어는 사실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 이런 부분들을 보통 의심을 하고, 소셜미디어의 경우에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이에 거짓말 안 하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기존 연구가 깔려 있는 거였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따라서 메시지의 숨은 의도를 의심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채널이 뭔가 요거까지를 감안해서 메시지의 숨은 의도를 평가한다라는 건 상당히 좀 인지적으로 부지런한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그런 채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봤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뢰를 높이자. 우리 신뢰가 너무 땅에 떨어졌어. 신뢰를 높여야지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조금 명료하게 혹은 정교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신뢰를 높인다라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정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오늘 이 디지털 미디어와 소통의 진실성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미디어의 여러 가지 속성으로 인해서 정보의 진실성의 위기 강화되고 증폭된 것 맞습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철학을, 아주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런 문제들이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